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는데요. 실제 집값 변동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이었죠. 때문에 전국에서 공시가격 산정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도 서울인데요. 보시면은 경기가 4.65%, 대전은 4.56%, 세종 2.93%, 대구 6.56%, 광주 9.77%, 서울은 14.0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이 신청 건수였는데요. 총 28,735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반영된 건수가 22% 정도인 6,183건인데 상향이 108건, 하향이 6,075건, 대부분 변동률이 소폭 하락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신청을 통해서 재검토를 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정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리얼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 교수님,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이 5% 조금 넘게 나왔는데 네. 역시 예상보다 변동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예전 가격 발표할 때하고 차이 없이 나왔고요. 네. 지금 좀 아까도 브리핑 해주셨지만 요번에 어떤 나온 가격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정리할 건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찍고 네. 이러는데 서울, 대전, 대구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까지 그리고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6개 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도 광역시 중에서 나머지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네. 보시면 조금 제가 계산이 정확히 틀렸네요. 네.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서울이 14%인데 그 부분의 어떤 집중도, 서울에 대한 집중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정부가 이걸 발표하면서 이제 다주택자의 개념을 같이 계속 주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어떤 정책으로 잘 발표한 것 같지만 서울에 대해서는 좀 당사자들, 이 공시가격에 대한 부담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지역이 서울, 그중에서 또 강남 이쪽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는 괜찮으나 일부 지역, 마용성이라고 하죠. 이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세부담을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흠잡을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전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두 박사님 역시 이번 공시가격 확정된 걸 보면은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별의 격차가 크다는 게 이제 두드러지는 그렇죠. 점이겠죠. 지역별 차이가 사실은 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전체 평균, 전국 평균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른 상태인데요. 지역에서 내려간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또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 상승폭이 큰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과 그다음 서울의 안에 각 구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북 쪽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문도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강북 쪽의 용산이나 마포 쪽이나 이런 네. 쪽에 있어서 사실 많이 오른 곳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0-30% 이상 오르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어떤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50% 이상 이제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부가 이번에 흐름 자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그 예정 그 공시 가격에서 이번 나온 공시 가격의 확정안 자체가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쪽에 있어서 산정 가격 자체가
단독주택과 달리 이번에 국토부가 주로 공시하게 되고 또 감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번에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이 많았지만 서울 등 일부 특정 지역의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 변동률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국토교통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적극 제고하였습니다. 네,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한 교수님, 지난번에 이제 공시 예정 가격이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지역별로 불만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근데 그 전체 건수에 비하면은 그 불만이 있던 것은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정부가 좀 급하게 하고 또 뭐 언론에 노출됐었지만 좀 정부 국토부에서 직접 뭐 이렇게 좀 참견하는 형태의 모습을 좀 연출하는 바람에 네. 조금 뭐 오해 소지가 좀 많았었는데요. 좀 전진적으로 하고 좀 더 공론화를 좀 자주 했다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뭐 이렇게 세금 폭탄처럼 느낌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부가 좀 섬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타성이 좀 겹치면서 실제 이익 건수는 물론 언론에서는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전체 그 주택 수나 이런 것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린 정책을 했다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거고 분명히 이제 좀 공론화나 이런 과정을 더 거쳤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와 소통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다음에 또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한다라면 네. 지금보다는 조금 반발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두 박사님, 사실 서울 내에서는 이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도 꽤 큰 편이지 않았습니까? 꽤 큰 편입니다. 정부가 주택토지실장께서는 사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이제 서민들 혹은 또 중산층 이하의 네. 경우에는 큰 폭의 어떤 그게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국 예정 공시 가격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요, 12억에서 15억 정도의 경우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거의 18%에 가까운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고요. 네. 그 밑으로 9억에서 12억 정도 시세.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9억에서 12억 정도 시세일 때는 약 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적용의 한 주택인 경우에 들어가는 갖고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도 약 한 17.5%에 네.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사실 우리 주택의 서울의 중간 평균을 한 8억 정도로 본다면요. 네. 그 밑에 속하는 한 6억에서 9억 정도의 그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약 15%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뭐 그 밑에 6억 이하는 내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3억에서 6억 사이의 시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5% 이상의 전국 평균에 가까운 상승폭은 보였고요. 네. 3억 이하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별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택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가격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예정 공시 가격에 비해서 많이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역시 한국감정원을 내세운 국토부의 산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중에 있어서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아쉬움을 저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은 지금 그런 이의 신청된 내용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사실 이 과표 현실화의 기준에 맞춘다라면 이의 신청 자체를 이의 신청 뭐 우리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뭐 이번에 오류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근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동호수가 잘못된다든지 지번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체크를 했을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체크를 했을 텐데 표준지 할 때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개별 주택 가격을 낼 때 조금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몇백 건 정도가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고 공동주택 가격도 뭐 이제 위에 층하고 아래 층하고 약간의 어떤 뭐 정확성을 좀 놓쳤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언론사들이나
일부 이제 부담을 짓는 분들께서는 반발에 대한 어떤 그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제 국토부가 그걸 확인하거나 케어를 하지 못했는데 그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인 뭐 10건 중에 2건 정도 뭐 이렇게 이의 신청 중에 겨우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80%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이의 신청 제도가 사실 요식행위지 전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어떤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이 잘 보시고 이의 신청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조사를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뭐 정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베이스부터 다시 한번 좀 출발하는 게 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아파트 공시가격이 사실 상반기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였는데 이 관망세가 짙어진 주택 매매 시장에서 집값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시 예정 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예상보다 주택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두 박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확정 결과도 주택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제한적일 것이고 네.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 그 공시가격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그 공시가격 변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또 보유세 즉 우리 재산세 부과 부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에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동이 좀 있지 않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우리가 4월 말에서 확정적으로 공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보유의 주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의 전체적인 거래에 필요한 기간들이 한 2달 정도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이러한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의사 변동을 생겨가지고 어떤 주택을 거래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현재 조금 최근에 와서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이 시장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6월 1일 이후에도 네. 지속이 될 가능성은 저는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내년인데 한 교수님, 국토교통부가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결국은 네네. 공시가격이 계속 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세금 인상을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이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 해서 뭐 공정가액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변수나 좀 자율 조정을 좀 거쳤었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임기가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한 9월 23일 날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시를 했어요. 제가 한번 보면 정확성 개선, 불형평성 개선, 그리고 파급 효과 최소화. 근데 이 문장이 한 8문장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상대적 특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 추진. 결론은 추진이에요. 네. 결론은 추진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말을 늘어났지만 예. 결론은 하여간 인상해 가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부가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화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또 자유한국당 야당 쪽에서도 반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국회의원들은 세금 인상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갭 투자로 인해서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150% 세수 상한 초과가 있었는데 이걸 200%, 3주택은 300%까지 올려놨어요. 그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지금 시청자시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자산 관리를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두 박사님은 어떻게 앞으로 좀 이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이 예. 있다면? 정부가 지금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개별 우리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시에 대한 공시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주택토지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번에 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그 산정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면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즉 국민들이
가격이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증가도 물론 우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부가 내놓는 가격 산정의 결과치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지금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한 어떤 제도 개선의 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제시와 객관성 있는 쪽으로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